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장대장입니다. 이런 새로운 교통 호재가 있으면은 어느 지역이 피해를 입을까? 우리가 그걸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, 자, 오늘 이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이 노선이 착공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31년에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, 여기 이제 부천 대장지구는 3기 신도시에 들어가죠.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인데, 그 외에 어떤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것인지, 그러면은 어떤 지역의 어떤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, 허접하기 그지 없습니다.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이 행정을 이따위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. 좀 노선도도 좀 그려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장이 전부입니다. 이게 참 진짜.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요즘에 바쁘게 뛰던데 이거 국민들이 알 권리, 여기에서 정확한 보도자료, 통계 좀 이것도 제대로 잡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해봅니다. 자,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 민자철도 사업 첫 발대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,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고요. 자, 여기에 보면 2025년에 착공을 해서 31년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노선도도 없어요. 그래서 뭐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것도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취합한 이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신문 기사에 보면 이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이게 다입니다. 이게 다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기존에 발표를 했던 자료를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, 자, 홍대 입구역. 홍대 입구역은 뭐 홍익대학교 그쪽에 이제 상권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클럽도 많이 있고 뭐 옷가게라든지 이런 상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서쪽 라인에서 약속을 많이 잡는 장소고, 연남동의 센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상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권인데, 자, 이 부천 원종에서 그래서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건데, 이 역을 보면요, 공항역, 부천의 공항역, 신월동의 신월역, 화곡역, 강서구청역, 가양역도 9호선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는 경쟁처리겠지만 이 더블 역세권이 될 수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상암역, 디지털시티역, 상암동에는 이 기존 뭐 MBC라든지 지금 현재 또 SBS 계열사라든지 또 YTN이라든지 큰 방송국이 대부분 이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지역에 새로운 또 이 노선이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호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노선에다가 추가되는 노선이 있죠. 바로 이 덕은지구가 이 상암동에 바로 근처에 있는데 이 대중교통이 안 좋아서 좀 그때 당시에 뭐 평당 2,400, 500만 원에 분양을 해서 고분양가로 좀 논란도 있었던 지역인데, 자, 이 홍대까지 가는 전철역, 상암과 디지털 미더시티역, 그 다음에 홍대 입구까지 가는 전철역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덕은지구도 집값의 수혜 지역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, 자, 새로운 역 성산역. 성산역은 6호선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성산시형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도 지금도 현재 6호선이 있습니다만 홍대로 바로 가는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수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 가양역, 가양역에 9호선이 있습니다만 이 소형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이 지역이 바로 상암동에 일자리가 있는 이 지역의 대중교통으로 바로 전철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건 큰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방송국 이 직원들이 일산이라든지 가양역 이런 어떤 소형 아파트에 많이 살거든요. 또 오늘 기사에 보니까 사실 여기는 지금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부천 대장지구라고 분명히 그 보도자료에도 표시가 됐거든요. 그러면은 원종에서 이 대장지구로 더 들어가는 역이 있어야 되는데, 참 제가 이 답답한 게 이 부분입니다. 왜 이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는 정확하게 왜 발표를 하지 않은지 참 아이러니합니다. 제발 좀 국토부라든지 정부 관련 기관들 정신들 차려야 돼요. 행정을 하는 이 공무원들 통계 자료도 보면요,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통계 자료 보면 뭐 지금 현재 2월 달인데 11월까지만 통계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. 그럼 기자들은 지난주 통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어떤 민간 어플이나 이런 데가 더 통계가 더 잘 나와 있어요. 물론
국가 행정에서 좀 더 정확한 통계로, 최신 통계로 빨리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최근에 전세 사기다 뭐다 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정확한 통계부터 국민들이 볼 권리를 줘야 사기당하는 것도 덜하는 거예요. 자, 이 덕운동의 대부분 신축 아파트죠. 최근에 분양을 했고 이제 입주를 뭐 최근에 지금 인재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 덕운지구에 있는 DMC 자이더 리버 33평형이 8억대 중반에 현재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앞쪽에 사감동으로 좀 가보면 요 18년 차인 아파트 월드컵파크 4단지의 33평형을 보면 작년에 14억까지 거래가 됐네요. 물론 지금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 거래가 없습니다만 길 건너편에 있는 이 신축 아파트 수색 뉴타운의 DMC 롯데캐슬 퍼스트로 가보면 같은 30평대가 12억, 13억까지 찍고 최근에 1월 달에 9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. 자, 이 주변 시세를 확인해서 과연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제 홍대까지 가는 메인 노선은 아닙니다만 신규 어떤 경전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노선이 생겼을 때 얼마큼 우리가 가격 시세가 올라갈 건지 이런 것도 대비를 해보시고 이런 지역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하는 거죠. 대중교통, 전철이 없던 곳에 신규 전철이 들어갔을 때 어떤 경전철은 뭐 우이신사설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 들어서고 나서 거의 집값에 영향은 없었죠. 하지만 이 경전철이라도 핵심 지역,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시라는 거고요. 자, 이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, 이 재건축으로 계속해서 이 지역도 이 매매하는 수요가 많았었는데, 이게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 이 아파트가 평수가 20평, 21평, 23평, 작은 거밖에 없습니다. 23평형을 보면 전용 59제곱미터가 최고 한 13억까지 찍었다가 작년 11월에 9억 8천까지 좀 떨어졌는데 여기는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덜 떨어진 덜 떨어지라니까 좀 덜 떨어진 아파트가 아니고 조금 덜 떨어진 그런 아파트인 것 같은데 요 시세도 어쨌든 이 월드컵 경기장하고 물론 뭐 홍대가 멀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 경전철 생기면 바로 한 정거장 차이로 홍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조금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, 시세에. 자, 이 가양동 9호선 라인으로 이 소형 평형대가 많은 이 둔촌주공이라든지 이 아파트가 많은데 가양주공 뭐 가양 6단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한강변에 있는 이 아파트 지금 여기도 뭐 소형 평형 많죠. 15평, 19평, 22평이 많은데 22평을 보면 여기도 전용 59제곱미터인데 시세가 거의 10억 정도 찍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2022년 8월 달에 9억 1천까지 좀 내려왔습니다. 물론 이제 그 뒤로 지금 현재 호가는 굉장히 좀 낮게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들, 새로운 경전철이 지나가는 지역들을 눈여겨 보시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미래 계획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들 미래 계획 세우시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